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부제로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시미 이치로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에서 20세기 초반의 아들러 이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되살려냅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이드식의 원인론을 아들러식의 목적론의 대화식으로 뒤집습니다. 상식처럼, 상식처럼 되어버린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개념과 그의 원인론에 대한 비판은 과거의 특정한 한 사건을 선택합니다. 이 저자는 과거의 특정한 한 사건만을 선택해 현재 한 개인의 복잡한 문제를 합리화하려는 아주 저렴한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현재 내 삶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둘 수 있냐는 반성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초로 던지는 기시미치가 아니고 기시미 이치로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꿈과 목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요. 미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꿈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꿈을 위해 희생한 숱한 나날들, 매일 오늘이죠. 그 숱한 오늘들은 내 인생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프로이드식의 원인론에 빠져드는 것은 사람들을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마치 직선이나 곡선처럼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과 같은 찰나로 쭉 펼쳐져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과제에 춤출 듯 즐겁게 몰두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저자는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얻기 위한 인정 욕구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받고 싶은 욕구만큼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보고 있는 내 얼굴, 그 누구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나만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은 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거나 낭비하지 말라고 저자는 조언해 줍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은 한 지혜자와 청년이 5일간의 5일간 밤 동안 나눈 대화들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지혜자는 청년에게 이 세계가 아주 단순하며 누구나 오늘이라도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년에게는 혼돈과 모순의 세계 속에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니 이런 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식으로 구성된 미움받을 용기는 마치 플라톤의 대화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마도 모방한 듯 보입니다. 플라톤을 지나서 데카르트는 플라톤의 대화식 방식을 독창적으로 독백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6일간의 독백을 성찰이란 책의 한 작품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는 성찰은 6일간의 독백이라면 미움받을 용기는 5일간의 밤에 지혜자와 청년이 나눈 대화를 담아 놓았습니다. 지혜자에게는 세계는 단순합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청년에게는 누가 어떻게 봐도 세계가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혜자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세계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청년이 세계를 복잡하게 보고 있다고요. 지혜자는 자신이 보는 세계와 청년이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세계로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한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혜자는 우물물 온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물물의 원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물물은 누가 측정하든 간에 똑같은 객관적 수치인 18도를 유지하고 그 표시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는 반면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온도계는 늘 18도를 유지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청년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착각하게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라고요. 우리가 우물물을 차갑다거나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주관적 사실과 경험이 주관적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청년이 주관적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복잡, 귀한 혼돈처럼 비추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글라스를 벗고 맨눈에 비치는 세계는 더 강렬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시고 또 너무 눈이 부셔서 절로 눈을 감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벗었던 선글라스를 찾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에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 묻고 문제는 용기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청년이 자신의 주관적 선글라스를 벗을 용기가 있을까요?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주관적 선글라스를 곧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이라는 렌즈를 벗을 용기가 있느냐고요. 저자는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주관적 세계관이라는 안경, 곧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렌즈를 벗고 맨눈으로 세계를 다시 볼 용기가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청년은 반론할 말이 산더미 같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변한다면 세계도 단순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변하지 못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지혜자는 청년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고 인간은 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이에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이래 그리고 또 하나의 철학을 접한 이래 마음속 어딘가에서 지금 찾아온 청년과 같은 젊은이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청년에게 긴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며 장소를 서재로 옮깁니다. 첫 번째 밤 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화의 큰 주제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입니다. 그리고 큰 주제 아래 소주제들은 프로이드와 융에 가려서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심리학의 제3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분노를 만들어낸다.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 소크라테스와 아들러. 당신은 이대로 좋은가?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주제로 첫날 밤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 5번의 밤에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방금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시작하면서 옛 도시 외곽에 사는 한 지혜자, 철학자이죠. 철학자는 세계가 아주 단순하며 인간은 오늘 당장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에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는 한 청년이 지혜자를 찾아가 정말 그러냐고 진의를 따져 묻습니다. 본인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찬 청년에게 현재의 세계는 혼돈과 모순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혼돈과 모순의 세계 속에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사실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출신이나 학력, 외모에 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었죠. 그래서일까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거나 축하해주지 못해 늘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철학자의 주장이 모두 허황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청년은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밤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